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네, 700제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의 목적이다. 화장품법 제1조, 모든 법의 1조의 목적이 나와 있죠. 네, 그 목적의 빈칸 문제인데요. 이거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여기 국민 보건 향상이죠. 그래서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 고르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연습 문제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했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입니다. 자, 화장품 법령은 화장품법, 화장법 시행령, 화장법 시행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요. 법, 시행령, 시행 규칙하고 각종 그 식약처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만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고시, 훈령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화장품법은 화장품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1999년 9월 7일에 시행되었다. 예, 그렇죠. 9월 7일에 시행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정이 되고요. 시행은 2000년도 7월인가요? 예, 그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이 이렇게 제정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시킵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제정됐다고. 자, 3번. 본래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화장품은 원래 의약품법에 준해서 관리가 되다가 이제 2013년에 식약처가 신설되어서 소관부처로 변경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의약품, 의약외품, 공산품 등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3번, 4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거는 CGMP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은 CGMP입니다. CGMP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단원이죠. 1단원은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1번하고 세트로 하세요. 1번은 화장품 법의 목적이고요. 3번은 이거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화장품 법령은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규칙 말고도 플러스 각종 고시와 훈령이 있다. 각종 고시와 훈령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 식약처에서 한 그런 고시와 훈령 가운데 CGM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그 안에 있는 그 1조겠죠.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공급해서 뭐랑 뭐에 기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냐면요.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입니다. 그러면 그 화장품 법과 CGMP의 공통적인 말은 뭐였어요? 국민 보건 향상이 있겠죠. 그 짚고 넘어가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가 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통 화장품이죠. 그렇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건 무조건 유통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품법 제8조 및 식약처 고시 이것의 6조에 따른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 유통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면 이제 알아요. 이 법을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6조에 뭐가 있냐면 이전 그 여러분들 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중요한 건데요. 이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 6조에 뭐가 있냐면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의도적인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성분이 나왔다. 그럼 그 기준, 납의 기준, 뭐 이런 중금속의 기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기준 같은 거를 따라야 한다. 유통 화장품이므로. 그러니까 4번은 그냥 통째로 외워두세요. 답은 1번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6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맞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및 뭐 수입, 안전관리 등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의 목적을 지닌 행정고시는 했는데요. 이게 바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식약처 고시인데요. 이 고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랑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 그리고 약간 그런 화장품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사용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 하고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막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5번은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 보기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라 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 아까 전에 말했죠. 뭐였어요? 이거 두 개. 그 화장품 법과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유통만, 죄송합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과 화장품법의 이제 목적 뭐였죠? 예, 그 목적은 바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자, 7번 넘어갈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유형이 13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의 예시가, 이건 실제로 기출문제였거든요. 실제 이런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하고 인체 세정,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그리고 목욕용 제품, 그래서 인체 세정용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8번 넘어갈게요. 화장품 유형 13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린이용 제품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어린이용 제품류라는 말 없고 영유아용 제품류가 있죠.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뭐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하고 두발용 제품류도 있고 손발통용 제품류도 있고요. 그리고 목욕용 제품, 아까 얘기했구나. 면도용 제품류, 기초 화장용 제품류, 채취 방지용 제품류, 채모 제거용 제품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류의 이름은 다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9번. 화장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아까 전에 정확히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다음 중 화장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죠. 채모 방지용 제품류. 이거 제가 짬뽕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건데, 채모 방지용 제품류가 아니라 뭐예요? 채모 제거용 제품류죠. 그리고 방지라는 말은 채취죠. 그래서 채취 방지용하고 채모 제거용을 짬뽕해서 제가 헷갈리라고 한 거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제품류는 없습니다. 채모 방지가 어딨나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은 웃기죠. 자, 화장품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이거는 10번은 별표치고 외워두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클렌징 제품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화장을 지우는 것 같은 이런 클렌징 제품류들은 대부분 여러분 기초 화장용 제품류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클렌징 폼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이건 인체 세정용 제품류예요. 이것만 예외다. 이것만 인체 세정용이다 라는 거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화장품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코트, 핸드크림, 네일 폴리시 리무버, 네일 로션, 네일 에나멜 리무버 했는데, 이런 베이스 코트 뭐 1번, 3번, 4번, 5번의 경우에는 다 손톱, 발톱, 그러니까 손톱 막 이런 거죠. 사실 네일이니까 손톱이죠. 손톱과 관련된, 그러니까 손발톱용 제품이라면 핸드크림은 손톱, 발톱이 아니죠. 핸드크림은 뭐예요? 이거 손에 보습을 위해서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크림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요즘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강의도 늦게 찍게 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화장품 유형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헤어 틴트 다 머리에 쓰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머리에 쓰는 것인데요. 흑채의 경우에는 두발용 제품류고요. 1번, 2번, 3번, 5번의 경우에는 두발 염색용 제품류입니다. 염색, 일시적으로 염색하는 것도 다 두발 염색용 제품류. 탈색제도 염색, 근데 연모제도 염색. 근데 여러분, 흑채는요, 빈 곳을 채우는 거죠. 빈 곳을 검은색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염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카락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두피에 이게 도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두발용 제품류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중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당연히 구강청결제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구강청결제는 의약 외품이고요. 예, 액취방지제, 손소독제, 치약, 이런 것들 다 의약 외품, 5번과 같은 의약 외품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세요.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모두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와, 선생님, 샴푸가 화장품이에요? 네, 화장품이고요. 제모 왁스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에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5년 내에 포함이 됐고요. 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화장지래, 죄송합니다. 물휴지도 어떻게 화장품이죠?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다라는 거, 공산품이 아닙니다. 자, 다음 제품들이 해당하는 화장품의 유형을 쓰시오 했는데, 지금 애프터쉐이브 로션, 이거 쉐이브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깎다, 그러니까 수염을 깎는 거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거니까 면도용 제품류겠고. 15번. 15번 넘어가면 화장품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 여러분, 콜론 같은 경우 샤워코롱 이런 거, 이거는 방향용, 향기 나는 거, 방향용 제품류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기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기초 화장, 마스크팩도 기초 화장이라는 거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꼭, 이거 기초 화장용이구나, 화장수는 이거 스킨 이런 거는 다 당연히 기초.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클렌징 크림은 말했죠, 제가 뭐라 했어요? 기초 화장용 제품류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17번. 아, 17번 너무 아, 이런 문제는 제가 그냥 넣었어요. 그냥 여러분 빡세게 연습하시라고. 자, 17번. 다음 중 화장품의 유형 중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볼게요. 쭉쭉쭉쭉. 베이비 오일. 베이비 오일의 경우 영유아용 제품류겠죠? 영유아용 오일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디 보자. 베스 핑크 솔트. 베스 솔트는 목욕용 제품류. 그리고 폼 클렌저. 폼 클렌저는 뭡니까, 여러분? 인체 세정용 제품류라고 했었죠?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죠? 로션을 발랐다. 아, 로션 뭡니까? 로션 기초 화장용 제품류. 선크림도 기초 화장용 제품류죠. 다음 어디죠? 거울을 보니 얼굴. 파운데이션. 파데. 파운데이션 뭡니까? 색조 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로우 제품. 아이브로우 뭐 펜슬 뭐 이런 거. 눈 화장용 제품류. 그리고 향수. 방향용 제품류. 어디지? 컬러 스프레이. 이거 뭐예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 그리고 또 어디 보자. 데오도란트. 데오도란트는 뭐예요? 채취 방지용 제품류. 그리고 제모제. 제모제는 채모 제거용 제품류. 탑코트. 탑코트는 손발통용 제품류. 관리하는 남자겠지? 네, 여기 반전을 줬어요. 남자라고. 뭐 남자가 이럴 수도 있지 뭐. 자, 그래서 17번을 보시면 지금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폼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 기초 화장용, 색조 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방향용, 그리고 채취 방지용, 채모 제거용, 손발톱용 있지만 두발용 제품류랑 면도용 제품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습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내용물.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뭡니까? 답은 5번이죠. 손소독제.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의약, 외품이었죠. 저기 치약 이런 거. 모기 기피제 막 이런 건 다 의약 외품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화장품입니다. 액체 비누 화장품 맞습니다. 액체 비누도 화장품입니다. 흑채 두발용 제품류 화장품이죠. 자, 물유지도 인체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이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19번. 19번 보겠습니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 예시 중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는 기초 화장만 해. 마스크팩도 기초 화장용이라고 했죠. 립밤. 립밤의 경우에는 색조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선생님, 립밤은 색보다는 이제 입술의 보호를 위해서 바르는 건데 왜 이게 색조 화장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립밤의 경우에는 그런 색깔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건 색조 화장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법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하지만 전 그냥 통으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그게 법이니까. 예, 그게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자, 20번을 넘어갈게요. 20번. 20번. 자, 화장품의 유형을 써라. 제모크림, 왁스 했죠? 제모크림하고 왁스는 모두 채모 제거용 제품류이죠? 예, 난이도가 쉽네요. 21번. 보기는 어느 제품의 뒷면에 사용된 거 일부이다. 이 제품이 포함되는 화장품의 유형은 무엇이냐? 보자. 땀이 많은 곳에 분사를 하래요. 뭘까요, 이거? 이거 그 데오도란트잖아요, 그죠? 데오도란트의 사용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데오도란트입니다. 그래서 채취 방지용 제품류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게 말한 사람은 무류지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야. 그러나 이거는 기초 화장용 제품 아니죠. 자, 여러분 식품 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티슈의 경우는 화장품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시체 닦는 그런 물티슈, 물휴지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외에는 다 인체 세정용 화장품, 제품류,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의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 화장용 제품류죠. 기초 화장용 아닙니다. 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자, 3번. 헤어 컬러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포함되는 화장품이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가 아니라 포함은 됩니다. 자, 4번. 립글로즈의 경우에는 기초 화장용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색조 화장용이라고 했고, 5번. 단순히 머리를 고정시키는 용도의 포마드는 두발용 제품류에 포함돼. 그렇죠. 답은 5번.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했는데요. 23번. 예. 폼 클렌저는 인체 세정용이 맞고요. 외음부 세정제는 예민한 부위에 초점된 의약 외품이 아니라 외음부 세정제도 화장품입니다. 이것도 화장품입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이고요. 이것도 3번도 맞고 3번, 4번, 5번 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번. 다음 중 틀린 말을 한 사람은
24번에 각자 공부한 자료를 꺼내볼까? 액체 비누랑 고체 비누 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포함되는 것이 신기했어. 맞아요. 이거 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예요. 다음 메이크업 픽서티브가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가 있어서 의아했어. 그리고 헤어 토닉 아니? 헤어 토닉이라는 것이 두발용 제품류래. 네, 그렇죠. 수희가 언급된 수희가 어디 있어? 오타난 것 같아. 아, 참 오타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적어놔야겠다. 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샴푸도 포함돼. 이렇게만 봐야겠네요, 그죠?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샴푸도 포함돼 그랬는데요. 샴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발용 제품류죠. 네,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철수가 틀렸죠. 네, 철수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이걸 지우세요. 이 수희가 언급한 이란 말을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수정을 할게요. 삭제 이렇게 써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급하게 내느라고 다들 급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다음 중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서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25번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고 이것도 글루타치온 주사, 이렇게 주사제로 하는 것도 화장품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아토피 완화 페이셜 크림 했는데 아토피 완화, 여드름성 피부 치료 같은 질병의 치료 같은 것들은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분장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이거는 화장품이 맞아요. 예, 이것도 페이스 페인팅도 색조 화장용 제품류로 포함이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광고를 했는데 벌금형을 받겠대. 그 이유를 고려라. 광고. 아토피에 일한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질병명, 질환명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는 질병을 치유할 것 같이 지금 기재한 광고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 의약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광고는 여러분들 마토아조가 되셔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7번.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에 이거 뭐예요? 멜라닌 색소겠죠? 네,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한다.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기 때문에 검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상식입니다.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 세포 이렇게 쓰면 틀려요. 멜라닌 색소. 다음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넣어라.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 말이 너무 많이 그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와서 제가 괄호를 해봤어요. 그래서 린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그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에 이제 정전기를 방지하고 부들부들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발 세정용 화장품으로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해서 정발을 용이하게 합니다. 정발이라는 건 뭡니까? 그 머리카락을 좀 정돈되게 이런 거죠. 차분하게 정돈해서 정발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발이란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얼굴의 청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품 형태의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 했는데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이 몇 개 없죠. 물티슈, 폼 클렌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워두시고요. 이게 폼 클렌저입니다. 폼 클렌저를 폼 클렌징 뭐 그렇게 써도 사실 맞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3번. 이거는 눈썹을 아름답게 해주기 위한 아이브로우 제품이죠. 그래서 아이브로우 제품, 아이브로우 제품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죠? 그 영문법에 죄송합니다. 그 뭐지? 외래어 표기법 막 이런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법에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아이브로우를 했든 아이브로우를 했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29번.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이브로우라고 썼는데 틀렸나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다 맞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자, 29번. 콜롱에 대한 설명이다. 콜롱은 뭐를 주기 위해서? 방향 효과죠. 방향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향수보다 비교적 부향률이 적은 방향용 제품류입니다. 이거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제가 쓴 거니까 이거 꼭 외우세요. 부향률이 적어요. 그래서 부향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향수 무거워요. 이렇게 향이 오래 가고 무거워요. 근데 부향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산뜻한 느낌이고 얕게 적게 갑니다. 자, 30번.
탈염 탈색 두 발 내에 뭐를 분해합니까? 이거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죠. 예, 두 발 내에는 다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왜 머리카락이 무슨 색? 검은색.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라는 건 뭐예요? 이 멜라닌 색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유멜라닌이 검은색에 관여를 합니다. 유멜라닌입니다. 그리고 약간 노란색, 붉은색 약간 그런 게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 탈색하잖아요. 탈색하면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나 약간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이 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페오멜라닌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멜라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뭐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들으셔도 아마 맞추실 수 있다. 검은색은 유멜라닌, 노란색 적색은 페오멜라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1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술 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제품. 자, 이거는 뭐예요? 그 립글로즈나 립밤 같은 거를 지금 입술, 얼굴, 입술 등의 피부 색, 질감 효과를 주거나 피부 결점을 가려주면서 이거는 어떤 화장품의 유형입니까?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대한 유형이죠. 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죠. 그럼 색조 화장용 제품류를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건 색조 화장용 제품류이다. 딩동댕. 자, 보기의 유형 중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에 색조 효과를 주고 피부의 결함을 감도. 그렇죠.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 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죠. 아주 정확한 정의죠. 자, 3번 립스틱, 라이너 같은 거는 입술에 색조 효과와 윤기를 주고 건조를 방지해서 입술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립글로즈. 립스틱 립 라이너는 맞아요. 립스틱 립 라이너에는 색조 효과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립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윤기 이런 거죠. 그래서 립스틱 립 라이너는 색조 효과랑 윤기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입술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4번 립글로즈, 립밤 같은 경우에는요. 색조 효과를 증진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확히 색조 효과보다는 입술에 윤기를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 문구는 근거가 뭐예요? 선생님이 그냥 맘대로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모든 저는 이런 문제의 문구는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 교수학습 가이드를 똑바로 여러분들이 안 보신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틀린 거니까 아는 것은 4번. 색조 효과를 증진하고가 아니라 색조 효과보다는 입술에 윤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문신용 염료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서 제외됩니다. 자, 32번. 이거 뭐였어요? 린스죠? 아까 전에 이거 그대로 있었잖아요. 린스. 자, 33번. OX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고맙다. 그죠? 자,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에 속한다 했는데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는 맞는데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검게 보이기 위한 용도 땡땡 아니죠. 사람들이 이거 낚이지 말라 했어요. 머리카락을 검게 보이기 위한 용도라면 머리에 헤어 틴트를 하지 아니면 컬러 스프레이나 이런 거를 하지 머리카락에 쓰는 게 아니라 흑채는 어디다가 씁니까? 빈모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그 두피에 뿌리는 거잖아요. 흑채는 그 머리카락 검게 보이려고 머리숱 아니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채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머리카락을 검게 보이게 하는 이건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X. 자 2번 흑채는 피부에 다 작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 흑채는 화장품 맞아요. 흑채는 화장품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답 X. 흑채는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속한다. X죠.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입니다. 왜냐면 흑채는 두발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발 염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색이라는 건 머리카락에 작용을 하는 건데 흑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두발용 제품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색소 있다고 무조건 염색? 그건 되게 일방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답은 다 X. 자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손발 통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유형 중 보기에서 해당하는 제품은 네일 에나멜을 바른 후에 색감이나 광택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손발 통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이다. 네일 에나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광택 내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저기 탑코트죠. 탑코트.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매니큐어 막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그런 거 뭐 바른 적도 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 그러니까 화장품 마토하죠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예. 네일 에나멜 뭐 이런 거. 그 뭐지? 그 베이스 코트, 언더 코트 이런 거는 네일 에나멜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손발톱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매니큐어 막 이런. 그리고 탑 코트는 에나멜 바른 다음에 바르는 거. 그러니까 네일 에나멜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건 베이스나 언더.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말이 베이스 까는 거.
베이스. 그 뭐야 국물 낼 때 육수 베이스. 그리고 언더라는 것도 밑에 이니까 언더 더시 언더 미안합니다. 여튼 이런 거 보면 베이스 코트나 언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일 에나멜이나 네일 폴리시 바르기 전에 미리 베이스로 까는 거, 그리고 그 네일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니큐어 같은 거 이렇게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은 손발톱 이쁘게 보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탑 코트는 언더랑 반대죠. 언더 탑 반대 말이죠. 그래서 탑은 맨 위에 바르는 거니까 가장 마지막에 바르는 거니까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색감 광택 반짝반짝 하는 거. 네일 에나멜 리무버는 마찬가지로 리무브 하는 거니까, 리무브는 제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없애는 거, 그 아세톤 막 이런 거. 자, 35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손발톱이 아닙니다.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 풋크림, 핸드크림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요소 제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요소라는 거는 우레아예요. 그래서 우레아 많이 쓰시잖아요. 9.8%막 이렇게 함유된 것들. 그러니까 우레아 같은 요소, 암모니아 제제 막 이런 거죠. 사실 그 우레아 같은 거. 그래서 이 우레아가 한동안 엄청 유명했었죠. 그래서 피부에 이게 우레아가 약간 각질을 제거해주고 부들부들하게 해주는데, 이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적게 쓰이면 피부를 부들부들하고 보습에 좀 효과가 있고 약간 연화가 되는데, 너무 많이 쓰면 이게 우레아가 이제 약간 벗겨내는 막 이런 걸로도 쓰이고, 예,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피부과에서 막 박피 막 이럴 때 막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그거는 잘 몰라요. 왜냐면 박피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저는 진짜 박피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좀 피부의 장벽이죠 사실. 피부 표면의 장벽을 벗겨내는 거니까. 자, 36번 볼게요. 채모 제거용 제품류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빈칸에 알맞는 것은 채모의 무슨 결합? 시스틴 결합을 환원제로 화학적으로 절단하는 게 제모제입니다. 그래서 채모에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막 이런 곳들 있죠. 그래서 그런 털에는 시스틴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환원제로 절단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녹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막 결합을 완전 끊어내는 그런 거 시스틴입니다. 시스틴 결합.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36번 같은 경우에 통으로 외우세요. 자, 37번.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다른 거 다 놓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제 문제. 그래서 제가 꼭 외워야 될 것 같은 건 문제 다 냈으니까 그냥 문제에 있는 것만이라도 다 외우세요. 자, 30초. 이거 선생님이 어디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당연히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파다하다. 자, 37번. 보기에 설명하는 화장품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이거 뭡니까? 색조 화장용 제품류죠? 색조 화장용 제품류인데,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 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38번 보겠습니다. 38번의 경우, 면도용 제품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애프터쉐이브 로션 같은 경우에 면도를 할 때 또는 면도 전에 피부를 가다듬고 면도 후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었는데, 애프터쉐이브 로션은 면도 후에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켜 애프터쉐이브 로션인데, 애프터쉐이브 로션은 면도할 때 또는 면도 전에 피부를 가다듬는 게 아니라요, 면도 후죠. 예, 이 말이 이상하네. 면도 후에 피부를 가다듬는 거죠. 왜냐면 애프터 쉐이브라면서요. 쉐이브는 면도, 털 깎는 거. 그리고 애프터라는 거는 이후에. 그러니까 면도 이후에 바르는 로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면도 할 때나 면도 후에 피부를 가다듬고, 그리고 면도 후에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키는, 이건 맞아요. 왜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 약간 요게 그러니까 뭐래, 알코올 성분이 조금 있죠. 약간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이렇게 느낌, 청량감을 이렇게 주는. 그리고 이게 면도 때 약간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약간 소독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좀 유행 안 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프리쉐이브, 프리라는 건 앞에라는 거죠. 그래서 쉐이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면도 전, 프리는 앞에, 앞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턱수염을 부드럽게 해서 면도를 용이하게 하거나 면도에 의한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면도 전에 사용한다. 자, 다음 쉐이빙 크림. 이건 면도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면도 용이하게 하는 거. 쉐이빙 폼. 이것도 이제 면도기랑 피부 마찰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품 내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면도용 제품. 이거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 면도용 제품류는요, 여성과 남성의 면도를 용이하게 하는 화장품이에요. 네, 여성이 왜 들어갔지 해서 5번 했다면 틀린 거예요. 여성도 들어갑니다. 실제 그 정의예요.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온 정의.
외우세요. 자, 39번. 자, 다음 중 각 화장품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39번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보시면 눈 화장용 제품류 했는데 메이크업 리무버가 포함됐다 그랬는데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니라 기초 화장용 제품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 다 그대로 아마 하실 거예요. 자, 40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교수학습 가이드에 정발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정발이란 건 뭐예요? 머리카락을 정돈한다 이런 뜻이죠. 헤어 그루밍 에이드 같은 경우에 정발 효과가 있고요. 헤어 크림 로션 같은 경우에 정발력이 있어서 이게 두 발을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 헤어 오일도 정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포마드도 정발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이게 정발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한 번은 꼭 정발이란 단어를 저번 시험에 또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나왔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고요. 자, 41번. 화장품의 영업자를 전부 쓰시오. 화장품의 3영업자 뭡니까? 제조업자, 책판업자, 맛판업자 있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네, 세 가지. 자, 42번 볼게요. OX 문제.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했는데요. 화장품 전부를 제조하는 영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 맞죠? O. 화장품의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화장품 제조업자 O.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충진해서 1차 포장에 넣는 영업만 하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O예요. 왜냐면 이거 무슨 소리냐면 화장품을 전부를 만들어도 제조업자고요. 일부만 만들어도 예를 들면 나는 화장품을 내용물을 중간까지밖에 못 만든 내용물을 내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썩는 믹서기만 있어서 썩는 그런 것만 한다. 그런 것도 화장품 제조업자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제조업자냐? 그러니까 화장품의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제조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의 이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벌크 제품으로 나왔는데 그 벌크 제품을 이제 충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쁜 화장품 통에다가 그 벌크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거기 비유를 하자면 어디야 호두 과자 만들 때 그 반죽을 그 건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짜가지고 그 틀에다가 굽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똑같아요. 이제 화장품도 그 벌크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건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 충진기가 있을 거예요. 충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예쁜 통에다가 화장품 통에다가 쭉쭉 짜겠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내용물이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런 걸 1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1차 포장에 넣는 영업까지 이런 영업만 해도 제조업자예요. 다만 만약에 화장품의 완제품, 그러니까 이미 쭉쭉 짜져서 이미 예쁜 통에 담겨져 있는 걸 다른 곳에서 납품받아서 박스로 싸는 거 이런 건 화장품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제품을 단박스에 넣는 영업만 하는 자는 제조업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X. 1번, 2번, 3번, 5, 4번 X. 자, 43번 볼게요. 43번. 2차 포장만 하는 행위는 제조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2차 포장만 하는 행위는 제조행위는 맞아요. 이런 걸 2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완제품을 단박스에 넣는 거. 2차 포장만 하는 행위는 제조행위는 맞아요. 하지만 2차 포장만 하는 행위는 제조업으로 등록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래서 OX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4번에서. 자, 44번 볼게요. 이거는 둘은 세트 단어거든요. 이 세트 단어는 꼭 암기하세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정의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에 상관없이 차례대로 기재해라.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품질하고 안전이라는 단어는요. 책판업하고 맛판업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이므로 이 두 개. 품질 안전.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네, 이런 말이 세트로 나오니까요. 품질 안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저번에도 주관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45번 볼게요. 다음 중 영업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 직접 제조하니까 제조업자죠. 1번 틀렸고 2번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포함되며 이는 전자상 거래만 해당된다. 그랬죠. 이거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전자상 거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자상 거래만 해당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수입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 수입 대행형 거래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연하는 영업, 그런 영업만 전자상 거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수입 화장품을 실제로 유통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즉 우리나라에. 그쵸? 무슨 뭐 겔랑 뭐 이런 화장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해외 프랑스 화장품 이런 거를 수입하는 화장품이 많은데 전자상거래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수입 대행형 거래, 그러니까 해외 직구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전자상거래만 해당되는데요. 이런 거 외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 전자상거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 다음 수입된 화장품을 다른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3번입니다. 수입된 화장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네, 원료를 추가한 것도 맞춤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낱기라고 제가 그냥 수입된 화장품만 넣어놨어.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한 게 맞춤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물론 수입된 거 아니고 국내에서 제조된 것도 되지만 그 내용물로 사용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제조된 액체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해서 판매하면 맞춤 화장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고체죠. 고체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아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액체 비누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범위입니다. 예. 액체 비누랑 고체 비누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이것도 3회인가요? 언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액체비누, 고체비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5번도 틀렸어. 자, 46번 볼게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 제외 대상. 제조 또는 수입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어떤 내용물을 단순 소분하는 건 맞춤 화장품 판매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고체죠. 고체 비누 아니면 고체 화장 비누 아니면 화장 비누, 그냥 비누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고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죠. 고체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화장 비누라고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고체 비누를 화장 비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 비누도 맞는데 되도록 그냥 고체 화장 비누 아니면 고체 비누, 고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누는 틀리죠? 왜? 액체 비누도 있으니까. 자, 47번.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춰야 될 시설 기준의 빈칸 채워라. G, 해충 등 뭐를 막을 수 있는 거? G, 해충, 먼지. 이거 세 개는 그냥 외우세요. G, 해충, 먼지. 왜냐면 G, 해충, 소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 소음이 아니라 G, 해충,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방진, 방충, 방서. 저 G가 한자로 서죠. 그래서 방서, 방충, 방진. 이거 뭐야 이거? 먼지. 그죠?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관소, 원료, 자재 및 제품의 뭐를 위해서? 품질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험실. 그죠? 뭐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이거 품질 검사. 네,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죠?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보관소, 품질 검사, 제품. 품질 검사에 필요한 기구.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록 요건 중 빈칸을 채우시오 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등록 요건 화장품의 뭐 했어요 이거?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이거는 제 백과사전 보시면 꼭 나오거든요. 예, 제가 이걸 다 지금은 백과사전처럼 못 해드려가지고 백과사전 강의 꼭 들으세요. 백과사전 꼭 사셔서 이거 꼭 들으세요. 이거 제가 세트라 했죠. 품질관리, 안전관리, 그렇죠. 품질관리 기준, 안전관리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그 책임 판매 관리자, 그렇죠. 책판 관리자, 책임 판매 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있다. 자, 49번. 맞으면 O 틀리면 X. 화장품 제조업은 등록 O.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신고이다. X. 제조업 책임 판매업 등록이고 마판업은 신고죠. 그래서 OXO 그리고 이것도 O입니다. 화장품 영업의 등록 신고 방법은 등록 신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제조소 또는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는 거. O. 자, 50번.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 이것도 여러분 꼭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별표 치고 외우세요. 자, 일단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것은 제조업자를 하기에는 괜찮다.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다라면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업자 가능하고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3번 마약류의 중독자. 네, 이런 사람도
제조업자 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류의 중독자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랑 마약류의 중독자는 다르거든요. 마약은 요만큼이라면 마약류는 이만큼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의 중독자다라는 거. 그리고 4번 볼게요.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범죄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제조업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집행을 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집행을 이게 말장난이죠. 그 집행을 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 집행을 받는다라고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 결격 사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장난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싹 바꿔봤어요. 그래서 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자. 그래서 이거를 받기로를 받지 않기로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말장난 국어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말장난으로 많이 나와요. 자, 5번.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네, 이런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저런 거 다 백과사전,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 있으니까 그 백과사전 꼭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거 51번 별표.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변경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는 맞는데 판매업소의 상호 변경과 판매업자의 상호 변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 지금 이것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한쌤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그 주식회사는 판매업자의 상호인 거죠. 지한쌤이라는 건 판매업자의 상호죠.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지한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판매업소는 뭐냐면요. 그 지한쌤 광주점, 지한쌤 대전점 이렇게 실제 그 판매업소 상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업소의 상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업자의 상호 변경은 변경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2번 볼게요. 52번 같은 경우에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다. 통으로 외우셨는지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도 제가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 올려놨습니다. 볼게요. 이건 몇 학점 이상이었어요? 20학점 이상이죠. 그래서 학점 나오면 20학점이에요. 무조건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그리고 전문대 졸업한 사람인데 품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몇 년? 1년 그리고 전문대 이것도 몇 년? 이것도 1년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경력만 있다. 그러면 2년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뭐가 있죠? 뭐가 있으면 1년 뭔지 알겠죠? 앞에 조건이 있으면 1년, 조건이 있으면 1년인데 1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없다면 이건 조건이 없고 그냥 경력만 있으면 2년. 자, 넘어갈게요. 자, 53번.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영세 책판업을 경영하는 책판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 판매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영세 업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자, 54번 볼게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 뭐냐?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품질 관리고요.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자,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만약에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의 상세 업무인데 만약에 품질 관리에 대한 기록이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물론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작성하고 이것을 얼마나 보관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얼마나 보관을 해야 되냐면요. 해당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3년.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3년. 다음 56번 OX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 전 소재지의 지방식약청에 방문하여 사실을 고지한 뒤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X죠. 왜냐면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 소재지에 방문해서 사실 고지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답은 X.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런 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자, 57번 볼게요. 57번. 다음 중 보기를 참고해서 A씨가 어긴 화장품 조항은 했는데 A씨가 어떤 거를 어겼나 볼게요. 인터넷에서 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A씨는 새로운 제품을 찾던 중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기존 제품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원료를 구입해서 제조해서 판매했대요. 근데 이 사람을 처벌했대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했는데요. 지금 이 A씨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예요. 그죠? A씨는. 근데 새로운 제품을 찾던 중 원료를 발견합니다. 사실 책임 판매업자랑 원료랑은 사실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원료는 제조업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기존 제품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곧바로 해당 원료와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했다. 불법이죠. 왜냐면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조업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하나요? 아니요. 제조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제조업자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불법이죠. 제조업자도 아니면서 지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영업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긴 겁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는데요. 답은 5번입니다. 화장품 사용 기한은요. 화장품 안정성입니다.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이 사용 기한이잖아요.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이거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거기 뭐죠? 뭐 법령 백과사전에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그 앞부분, 이론 부분, 교수학습 이론 부분에 나와 있죠. 이건. 자, 59번. 이건 네거티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냐면 식약처장에 의해서 지정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체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그 사용할 수 없는 것만 정해놨어요. 아니면 제한되는 사항들만 정해놨어요. 그래서 5만 가지 요리라고 비유를 해보면 5만 가지 요리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뭐 독극물, 납, 수은 이런 것들은 절대 요리에 넣을 수 없어. 대신에 나머지 재료들은 내가 정하지 않은 재료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아니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안 돼만 정해 놓는 거.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해.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 그럼 파지티브 시스템은 뭐냐면요. 내가 정한 것만 넣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요리에 내가 5가지 목록만 적게. 이 5가지 목록만 가지고만 만들어. 네, 그게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 그럼 네거티브 시스템이랑 파지티브 시스템 중에 뭐가 더 이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할 때 더 좋을까요? 네거티브 시스템이겠죠. 왜냐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정해놓은 거 외에는 네가 자유롭게 넣어. 이건데 파지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그래서 정해놓은 것만 넣어. 이렇게 되면 새로운 원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야? 태평양 땡땡땡 막 이런 데서 뭐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원료를 만든 거를 못 넣겠죠. 왜냐면 내가 정한 원료만 넣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화장품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60번. 다음에 설명하는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무엇이냐? 이 품질 요소는 물리화학적 조건에서 화장품의 성분의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이건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 스테빌라이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과 안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교수학습 가이드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안전은 부작용 이런 느낌이고 막 먹으면 뭐 토를 하고 구토를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피부에 바르면 화끈거리면 자결감이 막 이런 건 안전성. 안정성은 뭐냐면 화장품 그 자체의 성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안전성과 안정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겠죠. 왜냐면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전성이 떨어질 테니까. 예, 그래서 안전성입니다. 이런 거. 안정성 죄송합니다. 60번은 안정성 이거요. 네, 이고요. 자, 61번. 그래서 품질 요소 중 기억과 니은의 예시가 적절한 것. 안정성은요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이라고 변한 거는 이게 층이 생기는 거, 눈으로 보이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 이런 거. 근데 물론 이런 분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화학적 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분리가 있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 근데 분리는 보통은 물리적으로 보긴 하는데 근데 둘 다 맞아요. 사실 물리, 화학 둘 다 맞는데 아무튼 물리적 변화는 이제 분리 침전, 눈으로 보이죠. 이제 가라앉는 거, 응집,
겔화, 겔처럼 변한 거, 휘발, 고화, 막 이런 거가 균열 이런 게 이제 물리라면 화학이라는 건 뭐냐면 색이 변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화학에는 변색, 변취 이런 거, 뭐 물론 분리도 맞지만 그래서 뭐 오염, 결정, 석출 막 이런 거. 그래서 보통 화학적 변화는 변이라는 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취, 변색 이런 거. 그리고 물리적 변화 뭐 있어요? 침전 있었죠. 가라앉는 거, 눈으로 이렇게 층으로 나뉘어지는 침전. 답은 5번. 62번 볼게요. 62번. 빈칸에 들어가는 것. 안전용기 포장의 정의는요. 만 5세 미만이죠. 이건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일이 이거 다 해드리면요. 시간이 지금 벌써 50분 지났는데 못 해드려요. 자, 영유아 어린이 연령 기준은요. 영유아는 만 3세 이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는 만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죠. 이거는 2회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2회 시험 기출 문제. 물론 2회 시험에 이건 안 나오고요. 이것만 나오긴 했지만 주관식으로. 자, 63번. 다음 중 보기에 밑줄 치는 이 광고는 무엇인가? 63번 같은 경우에 좀 심화된 문제예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해서 광고하는 경우에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관리 관리 대상으로 반드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자료들이 있었죠. 맞아. 그러나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 광고가 제외돼. 즉 이 광고를 하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영유아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만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뭐냐면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건 따로 외워두세요. 영유아의 경우에 방문 광고 또는 실현 광고를 해도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야 했지만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를 하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그래요. 자, 64번. 이거 세 가지 자료네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 세 가지가 뭐냐?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그리고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5번. 보기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중 제품별 안전성 자료 보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는요 꼭 외워두세요. 보통은 이 사용 기한이 나오면요, 사용 기한이 기준이면 사용 기한 플러스 1년이고 제조 수입, 그러니까 제조 연월일 어디죠? 제조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딨지? 예, 이런 건 제조 연월일, 그러니까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 보통은 그렇거든요. 어떤 것들도 보통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1년, 3년, 제조 일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3이 아니라 1.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모두 2. 아니에요.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3? 아니죠. 4겠죠. 자, 다음. 보기의 두 경우 모두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 번호에 따른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수입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수입은요, 수입 일자가 아닌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법령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 수입의 경우에는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3회 시험인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낚이게 하는 거. 말장난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니은에 들어갈 말은 제조 연월일이다. 답은 5번이죠. 제조 일자, 제조 연월일 똑같은 말이니까 답은 5번. 66번 빈칸을 채워라. 위의 평가 절차랑 방법 4단계가 있는데 이거 통으로 외우세요. 위의 평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이 4단계가 있다. 이 4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 강의 꼭 보세요. 책 안 사셔도 그 강의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7번. 67번의 경우에 위험성 확인은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모 확인, 독성 확인, 그리고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것은 위험성 결정 과정. 노출 평가는 모니터링 하는 거죠.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량을 산출하는 모니터링 과정. 저것도 꼭 외우세요. 저거 빈칸도. 자, 68번. 식약처장의 원료 사용 기준 검토 주기는 몇 년인가? 식약처장이 하는 것들은 5년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보통 그래요. 5년입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거는 5년이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 1년, 3년이고. 참. 물론 일반 사람들 2년도 있어요. 근데 2년이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69번.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그런 화장품 원료의 사용 기준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들은 누구니까 있냐면요, 제조업자, 책판업자, 대학, 연구소, 이 네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 네 단체들? 네 것들이 있고요. 2번. 그리고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의 제출처는 식약처겠죠. 식약처 아니면 식약처장. 자, 보기의 빈칸을 모두 채워라 했는데요. 화장품의 안정성, 스테블라이즈드, 아까 안정성 시험 자료 보관 의무의 대상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E는 뭐예요? 토코페롤이죠. 토코페롤, 과산화 화합물, 그리고 효소, 이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요,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가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책판업자의 경우. 그래서 보통 에이스 효과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에이스 비타민 E니까 효과 이렇게 외우죠. 를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71번 별표 100개 사용기한의 정의이다. 사용기한은 안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세트로 푸시고, 화장품이 모된 날로부터 제조된 날로부터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판매된 날로부터도 아니고 유통된 날로부터도 아니다. 화장품이 제조된 날이 기준이다라는 거, 이것도 꼭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 라는 거죠.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일까? 최소한의 기한일까? 최소한의 기한이다. 이런 것까지 꼼꼼히 봐야 합격에 가깝다. 자, 72번 볼게요. SPF 57을 어떻게 표기하냐? SPF 50 이상은 SPF 50 플러스로 표기한다. 자, 73번 볼게요. 자, A씨는 차단제를 유통 판매하는데 보기를 참고해서 A씨가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SPF 지수는 뭐냐? SPF 측정 결과에 근거해서 평균값으로부터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 내의 정수로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SPF 평균값을 내야 되겠죠. 일단 자, 계산기가 어디 있냐? 또 아이고 뭐야 이래. 계산기.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있다. 자, 계산기. 평균 내시는 건 아실 테고 36 더하기 39 더하기 38은 나누기 3은 평균값이 37.666666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37.6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값을 나왔어요. 근데 그 평균값이 나오면 일단 이 평균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삭제한다. 즉 뭐예요? 그럼 37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7 반올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반올림해서 38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평균값에 소수점 이하 절사, 즉 37 절사라는 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이라면 37을 기준으로 20%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 내의 정수라고 했어. 37의 20%는 7.4죠. 37의 20%는 7.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의 범위라면 29.6에서 37의 범위예요. 근데 29.6에서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29는 못 쓰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9.6부터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뭐예요? 정수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29.6부터 37이니까 29.6 위의 정수인 30부터 쓸 수 있다. 즉 30, 31, 32, 33, 34, 35, 36, 3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1번 안 된다. 자, 74 볼게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한, 이거 아까 나왔다 그죠? 마판업자 안 된다. 3번입니다. 자, 75번.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에 대한 변경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그 이 해당 규정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첫 번째로 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가 아까 전에 강조했죠.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되지 않은 보존제랑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 그리고 색소 종류랑 기준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그런 고시에 나와 있는 고시가 되지 않은 색소나 아니면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아니면 색소 관련된 고시에 고시된 원료 중 사용 기준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즉 심사 대상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시되지 않은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이나 고시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의 사용 기준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리고 색소 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색소이거나 고시되지 않은 색소 성분들, 그런 성분들에 관한 얘기를 심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해서는 변경 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이건 너무 심화이긴 해요. 76번의 경우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안전성 그러니까 이 변경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이것도 심화 문제네요. 예, 어떤 거를 자료를 제출해야 하냐라는 건데요. 일단 전체 자료의 요약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 기준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자료, 유효성에 대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험 성적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아까 안전성, 유효성이라고 했어요. 기억 아니고. 주의사항 이런 거 없었고,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 있었고요. 원료의 위해성 평가 자료, 위해성 평가 자료란 말은 없었어요. 이 디귿. 안전성 유효성 맞고 미음. 원료 시험 성적 맞아요. 답은 4번인가요? 네, 4번이 되네요. 다음 77번. 이런 문제는 어쩌면 가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77번 보면 이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 변경해달라 라는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목록 중에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써라.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있고요,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단해 투여 독성, 피부 자극, 피부 감작성, 그리고 점막 자극 시험 자료, 점막 자극이네요. 그리고 광독성, 광감작성 있고요. 반복 투여 독성 있고, 생식 관련된 유전 독성도 있는데요. 9번의 경우에는 흡입 독성, 흡입됐을 때 독성 시험 자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화된 거예요. 77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제 생각. 근데 그래도 냈어요. 자, 78번. 괄호 안에 들어간 건 무엇이냐?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도 있겠죠. 아까 전에 안전성 평가 자료 이하 생략된 부분은 이 위에 있었던 거고, 생략되지 않은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에는 무엇이 있느냐?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에는 사용 목적, 작용에 대한 자료랑 사용량 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 사용량,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사용 기준 설정, 사용 기준 설정에 대한 자료. 그래서 네가 원하는 사용 기준 설정이 뭔데? 그래서 사용 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번호가 있나요, 이게? 번호가 없군요. 78번의 답은 사용 목적, 사용량, 사용 기준이 되겠죠. 다음 79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뭐냐? 이건 뭐냐면 사용 자료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이다. 요건이다. 그 요건 중에 안전성에 관한 평가 자료는 보통 동물 시험을 하거든요. 독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동물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 시험을 하는데, 그런데 되도록 동물 대체 시험을 할 수 있는 건 동물 대체 시험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법입니다. 동물 대체 시험법을 적용해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 대체 시험법이 없으면 독성 시험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독성 시험이 뭐냐면 동물 실험, 동물 실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이란 말과 독성이란 말이 힌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 이거 동물 시험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 동물 시험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법입니다. 79번도 너무 집요한 문제. 자, 80번 보기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중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에 대한 설명. 유효성에 대한 자료래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유효성 평가 자료의 경우에는 보존제 성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 약전 약 관련된 거 대한민국 약전. 이것도 너무 집요해요. 80번 문제도. 그래서 안 보실 분들은 이쪽 사용 기준 지정 고시 이 부분은 안 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안 보다 보면 계속 안 보게 되실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한번 쓱 보시는 게 한 번은 보시라. 보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고시를 위에서 제출해야 되는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 중 일부이다. 보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유효성에 대한 자료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사용 목적, 작용에 대한 자료가 있었고 또 그 사용량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뉘어져요. 근데 보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2번 가의 경우, 그러니까 보존제 성분은 대한민국 약전이나 의약품의 품목 허가 이런 걸로 보는 거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자외선 파장에 따른 흡수 또는 산란 효과를 평가한 자료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정보는 그런 걸 보는데요. 자외선 C는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 A랑 자외선 B만 하고요. 자외선 C의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집요한 부분이라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심오해서 82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갈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료의 목록이래요. 근데 어떤 자료냐면 어떤 자료라고는 안 나오네. 1번, 2번, 3번. 통튼 자료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 자료 전체 요약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제출 자료 전체 요약본이네요. 위해성 평가 자료가 아니라 요약본. 1번 틀렸고 2번. 이거는 해당 원료의 구조, 구성 성분,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제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물질의 특징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이건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의 설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번 성분은 원료의 특성 관련 자료. 이거 3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원료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 및 개발 경위라고 하면 육하 원칙이란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명료하게라는 말. 그래서 이거는요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들어갈 말은 시험 방법이다. 지금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라고 했는데요. 이 안전성에 관한 평가자료, 유효성에 관한 평가자료, 그리고 어떤 거 설정, 아까 말했죠. 어떤 거 설정? 이거는 뭐야? 시험 방법에 대한 설정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까 전에 사용 기준이었죠. 사용 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4번. 보기 중 그래 이게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이 고시 말고도 여러 곳에 통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외국의 자료 원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자료 같은 경우에 한글 요약문을 제출하는 거, 그리고 한글 요약문과 더불어 원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번역문이 아니라 요약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것만으로 자료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체 번역문을 제출해라 라는 거. 4번. 근데 이거는 이 고시에 이 자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나오는, 만약에 외국 자료를 낼 일이 있다면 외국 자료의 원자료 플러스 요약문을 내라. 전체 번역문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5번. 위의 서류에 대해 식약처장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시 민원인은 1회 한해 제출기한에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연장 요청은 2회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2회입니다.
자, 83번. A씨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에 대한 변경 심사를 하고자 한다. 보기를 책판업자니까 할 수 있겠죠? 사용 기준 변경을 신청을 하고자 한대요. A씨가 자료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굳이 한다면 일단 볼게요. A씨는 제출 자료를 낼 때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자외선 파장에 따른 흡수 또는 산란 효과를 평가한 자료 및 자외선 A 또는 자외선 B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뭐 맞는 말이고요. 왜냐면 에틸엑실 메토시신나메이트, 에틸엑실 메토시신나메이트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A씨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외국의 자료는 원자료와 더불어 전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그래서 번역문 그 전체가 아니라 그 한글 번역문은 요약문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암기를 하라라고 말을 못 드려요. 83번 같은 경우에 너무 집요한 문제예요. 제가 냈지만 좀 너무 가혹하네요. 자, 84번. 84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 사람도 또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죠. 보존제 성분을 사용 기준을 변경 심사를 하고자 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보존제의 경우에 적절한 설명을 했으니까 보존제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약전이나 의약품 그 관련된 그 심사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적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1번 맞죠? 1번이죠, 답은.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니까요. 자, 85번. 85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업자가 따라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1번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1번 맞고요. 2번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작업의 지장이 없도록 관리 유지한다. 1번, 2번이 맞네요. 3번, 4번, 5번은 모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1번, 2번은 제조업자. 자, 86번 볼게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화장품 제조업자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돼.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 이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그러나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혹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네요. 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경우. 동일인인 경우. 자, 87번 볼게요. 87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포인트로 잡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다. 빈칸을 채워라 했는데 제조업자가 작성 보관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가 있습니다. 각각 문서가 뭔지는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강의에서 밝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문서는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만 잡아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4개는 꼭 외워두세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4가지 문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제품 표준서, 품질관리 기록서,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CGMP를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식약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냐,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청킹을 제가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서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CGMP 적용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 그리고 CGMP 자문, 그리고 CGMP 적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 개수나 고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입니다. 돈은 안 줍니다. 자, 89번 보겠습니다. 자, 89번의 경우에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다. 무슨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그리고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여기네요. 그죠? 이거 2개 세트다. 그리고 뭐별로 품질 검사한다? 품질 검사는 무조건 제조 번호별로 한다라는 거. 이거 다 핵심만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제품과 관련해서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이건 외우세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시각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이것과 이것,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해야 한다. 네 가지 서류 있었죠. 네 가지 서류 중에 두 가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줘야 돼요. 뭐랑 뭐가 있었냐면 네 가지 중에 뭐랑 뭐, 제품 표준서랑 품질관리 기록서는 제조업자가 책판업자에게 줍니다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거 뭐였어요? 이거 안정성을 위해서 0.5% 에이스 효과 있었죠. 0.5% 하는 것은 그쵸. 그 안전성 시험 및 자료를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사용 기한하고 세트인 거 몇 년? 1년이라고 했었죠. 1년간 보존할 것. 만약에 이게 사용 기한이 아니었다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제조 연월일 이 기준이면 제조 연월일로부터 3년이었겠지만 사용 기한이 나왔으니까 1년이 세트다. 뭐 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과산화, 화합물, 효소. 이렇게 에이스 효과. 자, 90번 보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워라.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 수입이니까 뭐예요? 무슨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되겠어요? 수입 관리 기록서. 자, 다음 91번 보겠습니다. 자, 수입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인데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간의 상호 인증이 되는 경우, 아니면 CGMP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품질검사한 게 이미 우리나라 기준보다 상위의 기준이거나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뭐는, 그러니까 품질 성적서겠죠. 품질검사 성적서겠죠. 여기 품질검사의 성적서는, 그러니까 품질검사 성적서 아니면 품질 성적서 아니면 품질검사 시험 성적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품질관리 기록서를 가름한다. 네, 똑같은 말입니다. 자, 92번. 아유, 저도 이거 강의를 계속 하려니까 이게 조금 힘드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별표 100개. 이런 거 시험 문제 너무너무 단골입니다. 자, 1번 볼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무조건 이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한을 확인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지난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혼합 지 멋대로 못 정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초과해서 맞춤 화장품의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용물이 7월 1일까지였고 원료가 6월 30일까지였어요. 이거 두 개 섞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섞었으면 사용 기한은 7월 1일까지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가 6월 30일까지니까 6월 30일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 전이라고 하든가 뭐 5월까지라고 하든가 뭐 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4번.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50kg였어. 근데 만약에 이게 50ml로 소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고객한테 50ml 하고 나머지 49. 어쩌고저쩌고 킬로그램은 버릴 건가요? 아니죠.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래서 적절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고 그 사용 보관 그 조건을 철저히 했다면, 그리고 사용 기한을 지나지 않았다면 폐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뭐가 남나요? 답은 4번이죠. 환경 오염이죠, 이러고. 그리고 5번도 읽어보세요.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자, 93번. 이건 실제 2회 기출문제였어요.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할 것. 제가 말했죠. 이거 두 개 세트라고.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및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자, 94번. 94번의 경우에는 사용 기한이란 말 나왔어요. 사용 기한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용 기한은 안전성이에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맞춤 화장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지금 이런 거에도 좀 연계가 되고 있죠. 사용 기한은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안정성. 자, 결국은 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푸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95번은 기출문제 응용이네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보기 1과 보기 2를 참고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에 방문한 A씨랑 B씨의 대화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피부 진정 성분을 추가해서 조제해주세요. 내 고객님의 피부 상태는 건성이므로 건성 피부용 베이스 A에 알로에 추출물을 혼합해서 조제해드리겠습니다. 알로에 추출물 여기 있다. 사용 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건성용 벌크는 2021년 4월 20일까지고 알로에 추출물은 사용 기한이 어딨죠? 2020 여기에 이 개봉 후 12개월까지니까 2021년 1월 뭐 19일까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맞춤 화장품을 조제하므로 아무리 최대한으로 사용해도 2021년 1월 19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2월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1번 X. 자, 2번 보겠습니다. 지성이다. 주름이 고민이다. 겨울철에 피부가 갈라진다. 괜찮나요? 했더니 주름 개선 베이스. 주름 개선 지성이겠네요. 근데 주름이라고 했으니까 아데노신이겠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미백이고요. 아데노신은 주름입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그죠? 이거는 사용기간이 2022년 6월 15일. 그리고 세라마이드를 넣었겠다. 그죠? 보면 세라마이드를 함유한다 그랬으니까 세라마이드는 개봉 후 6개월까지니까 2021년 9월 5일까지인가?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맞춤 화장품을 조제했으니까 아무리 최대한으로 사용해도 2021년 9월 5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10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3번. 기계로 측정해서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조제해주세요. 피부는 건성이시고 피부 색소 침착도가 15%. 그러니까 이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하 성분을 넣어서 조제한다 그랬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이 사람 지성이야 건성이야? 건성이래네. 건성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러면 이거에다가 뭘 섞는다? 아하 성분이 있다. 아하 글라이콜릭 애시드. 이게 아하죠? 애시드 산 아하 성분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따라서 2023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었으니까 3번인가? 네, 지금 2021년 4월 20일과 2023년 12월 25일을 대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최대한으로 사용해도 2021년 4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2023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12월까지라고 했어요. 2023년 12월까지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라고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 4월 20일째. 자,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고요. 4번 볼게요. 피부가 요즘 푸석하고 생기가 없어요. 화장품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검사 결과 건성이신 피부에 주름이 20번. 건성 주름이니까 건성 주름 보자. 건성 주름. 건성 주름에 알란토인을 넣어서 건성 주름. 건성 주름에 여기에 알란토인을 넣었다. 이거죠? 얘가 두 개만 대조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제일 적으니까 2021년 5월 1일 전까지만 쓰면 되겠죠? 2021년 4월. 괜찮죠? 4월이라는 건 4월 30일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1년 4월 30일까지 해도 되죠. 왜냐면 이건 2021년 5월 1일 전이니까 어쨌든. 다음은 4번. 5번 뭘까요? 지성이다. 근데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지성 나이아시나마이드. 2021년 5월 23일. 여기에 알로에 추출물. 이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1년 5월 23일, 2021년 1월 19일이니까 대조하면 2021년 1월 19일 전이어야 되는데 3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네, 답은 4번. 96번. 와, 문제 해설이 엄청 길어지네. 자, A씨랑 B씨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볼게요. 일단 화장품의 원료랑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는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업무 아니죠. 원료랑 원료를 혼합하는 건 제조업자의 행위죠. 틀렸고 혼합 소분 전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는 것은 필수이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했다면 손을 소독할 필요가 없겠지요. 네, 혼합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는 거나 세정하는 건 필수인데 일회용 장갑을 사용했다면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디귿 월요를 재평가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결과 나오면 아니에요. 이게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제조업자 그쪽인 거지 새로운 사용 기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끝났나?
볼게요. 그러면 기억에서 그렇죠. 이거 맞죠. 그리고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건가? 그쵸. 이거 아니죠. 일회용 장갑을 끼면 손소독 세척할 필요 없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디귿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디귿이 뭐였지? 그렇죠. 디귿은 안 된다고 했었죠? 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원료랑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행위입니다. 자, 97번. 이것은 무엇인가? 마취 화장품은 이것이 아까 전에 했다. 사용 기한 뭐예요? 무슨 성? 안정성이라 했어. 안정성이라 했었죠.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거 독성, 점막, 자극. 이건 뭐냐면요.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이고요. 변색, 변취, 분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안정성 2번. 자, 다음. 피부 거칠어짐, 개선, 미백. 이건 뭐예요? 유효성. 효과가 있는가? 유효성. 이거는 부드러운 사용감. 사용감과 관련된 거. 이거 사용성. 이거는 환경성. 5번 환경성입니다. 환경성은 안 중요하죠? 아니, 물론 환경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뭐 시험에서는 자, 98번. 다음은 A씨랑 B씨의 대화다. 옳은 피드백은 무엇이냐? 항상 나의 행동이 법에 일지를 보면서 저촉된 거를 골라라. 98번. 첫 손님께서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찾으셔서 나야시나마이드가 함유된 베이스로 맞춤 화장품을 조제해서 판매하였다 했는데, 첫 손님에게 아데노신이 들어간 베이스를 혼합했어야 해요. 미백이기 때문에 나이아시나마이드죠. 아데노신은 주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에도 항상 손을 아닙니다. 끼면 안 해도 됩니다.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폐기합니까? 아닙니다. 적절한 상태 내에서 보관을 합니다. 단골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화장품을 혼합해 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4번. 미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미리 하지 말고 그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측정을 해야 한다. 4번. 원료 사용 중에 품질 성수가 아니라 판매 내역서. 뭔 소리야? 판매 내역서는요, 내가 판매한 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 성적서라는 것은 원료의 성적인 거죠. 그래서 원료를 납품받을 때 성적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원료 사용 전에는 반드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원료를 납품받을 때도 꼭 품질 성적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판매 내역서는 내가 쓰는 건데, 판매 장부잖아요. 판매 장부. 예, 99번. 판매 내역서. 또 이렇게 딱 나오네.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내가 출제를 했었구나. 판매 내역서에 기재되어야 할 상황은 뭐냐면, 제사, 판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사용기간, 그리고 판매 일자, 판매량, 판매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고객명도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자, 100번.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단어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별표. 이거 주관식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돼요.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이나 원료의 내용 및 특성, 내특. 그리고 사용 시의 주의사항, 내특, 주. 그래서 저는 내특기는 내 주특기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쉽게 외우는 방법도 백과사전에 제가 50가지 암기 비법으로 실어놨습니다. 오늘은 100번까지 할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